16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10cm짜리 원과 7cm짜리인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의 원주의 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걸로 낚인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 두 원의 원주의 차는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 원의 원주와 같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지름이 몇 센티미터, 지름과 관련된 건 물어보는 거야.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 원의 원주랑 같은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두 원의 원주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0cm인 원, 그리고 7cm인 원의 원주를 한번 구해보자. 자, 먼저 반지름이 10cm인 원입니다. 원주 구할 때 뭐 필요합니까? 지름 필요하지. 자, 반지름이 10이면 지름은 20일 테고 원주율 3 하면 얼마? 60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7인 원의 원주 구해봅시다. 그럼 지름 얼마? 14, 원주율 3 계산하면 42. 둘의 차이 구해보래. 60에서 42를 빼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18cm가 되지. 정답이 18cm가 아니야. 그 18cm는 뭐야? 두 원의 원주의 차. 얘가 18cm야. 국어 실력이지 이제부터는. 자, 두 원의 원주의 차는, 즉 뭐는 18cm는 지름이 얼마인 원의 원주와 같은가?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 18cm가 원주인데 얘는 지름이 얼마인 원이냐? 이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구해? 원주가 18cm야. 그럼 지름 얼마니? 이건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름에다가 원주율 3 곱하면 18이 되는 거네. 지름 얼마? 얘는 6.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넣어보면 봐봐. 두 원의 원주의 차이가 아까 얼마였어? 18cm였잖아. 18cm는 지름이 6cm인 원의 원주와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걸 이렇게 두 원의 원주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차이를 보면은 원주의 차이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의 비가 10대 7이잖아 지금. 그치? 10cm 7cm. 그럼 둘이 지금 얼마 차이입니까? 둘이 3 차이 나지. 그치? 우리 이거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이런 거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름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 지름의 비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의 지름은 몇 배야? 2배니까 10에다가도 2 곱하고 그리고 7에다가도 몇 곱하면 돼? 2 곱하면 지름의 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 비율은 어때? 비율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지. 그치? 자, 그리고 차이는 여기가 3 차이 났어. 3 차라고 하지 말고 3 차이라고 할까? 3 차이 났어. 그러면 여기는 몇 차이가 납니까? 6 차이가 나지. 그치? 우리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는 반지름의 비였고 얘는 지름의 비였어. 그럼 이제 원주의 비 한번 구해보자. 원주의 비는 지름에다가 몇 곱하면 돼? 지름에다가 3 곱하면 되지. 원주율. 자, 10 곱하기 2가 지름이었는데 여기에다 3 곱한 거 이게 원주. 그리고 7 곱하기 2였는데 여기에다가 3 곱한 게 원주.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 차이가 지금 얼마? 3 차이 난다고 알았어.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곱해준 거야? 전항과 후항에 6 곱해준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지름 구하려고 곱하기 2 했고 원주 구하려고 곱하기 3 했으니까 그러면 원주의 차이는 얼마? 둘이 지금 이 상태 10대 7에서 3 차이가 났어. 근데 전항과 후항에다가 6 곱했어. 그럼 차이 몇이야? 차이는 18만큼 나겠구나. 이렇게 바로 굳이 원주를 구해서 빼지 않더라도 반지름의 차이만 알면은 여러분이 원주의 차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17번 문제입니다. 종이를 접었을 때 생기는 작은 정사각형이 있대. 이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의 원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원래 종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점선이 있지. 이 점선. 이런 모양의 정사각형의 종이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지금 이렇게 접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사각형 하나가 있고 그리고 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의 원주를 구해보란 소리야. 뭐 여기에는 요만큼의 원도 들어갈 수 있고 요만큼도 들어갈 수 있고 요만큼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종이 접기 문제가 나왔어. 이거 1학기 때도 이런 걸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종이를 접는 문제들은 항상 뭘 체크를 하면 되냐면 길이나 각도가 같은 부분들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접은 데는 당연히 똑같을 거야. 길이도 똑같고 각도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야. 색깔을 좀 바꿔볼게. 지금 얘를 접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민트색으로 칠한 얘랑 그리고 얘랑 어때? 서로 똑같겠지. 아니 얘를 접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접었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갈 테고 얘는 접은 기준선이니까 얘는 그대로 있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그대로 있겠지. 자, 그리고 길이도 한번 볼까? 여기가 4cm야. 그러면 얘가 딱 어디로 이렇게 이쪽으로 갔잖아. 여기도 4cm. 그리고 얘 여기랑 여기랑 길이도 어때? 같겠지. 물론 길이가 몇 cm인지는 이따가 파악을 해봐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길이가 같은 부분을 같은 색깔로 다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겠지. 같은 색깔은 같은 걸 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보라색을 접어서 보라색이 됐고, 이해되지? 얘를 접으면 파란색 부분으로 되고, 빨간색을 접으면 빨간색 부분으로 되고, 민트색을 접으면 민트색 부분으로 오고, 이런 말입니다.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접었을 때 길이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졌냐고 문제에서 나오면 전부 다 4cm 떨어진 얘를 기준으로 접었다고 하거든. 그럼 여기도 4cm고 여기도 4cm, 여기도 4cm, 여기도 4cm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얘가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20이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가 4cm면 나머지 얘는 몇 cm겠어? 20에서 4를 뺀 16cm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모든 변들, 여기 색칠되어 있는 모든 변들의 길이를 다 써낼 수 있습니다. 까만색 기본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가 16이지? 그러면 파란색 여기 얼마입니까? 16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안쪽에 있는 이거, 이 정사각형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6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지금 16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이잖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16에서 뭘 빼줘야 돼? 요만큼을 빼줘야 되잖아. 근데 이만큼이 얼마? 이만큼이 여기랑 길이가 똑같네? 4cm가 되겠네. 따라서 이게 얼마? 16에서 4를 뺀 12cm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안 구하시나요? 문제에서 뭐야? 종이를 접었을 때 생기는 작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도형이 뭐라는 거야? 정사각형이라는 소리지. 한 변이 10인데 사실 나머지도 다 구해주면 좋겠지만 정사각형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똑같겠지. 전부 다 10이겠지, 그치? 실제로 다 구해보면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하나만 더 해볼게. 노란 색깔. 이거. 자, 이 노란색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 전체가 얼마? 20.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이 4. 그러면 노란색 길이는 20에서 4를 뺀 16. 얘가 이렇게 접혔을 거야. 그러면 여기 노란색도 16.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그치?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16에서 보라색깔 요만큼을 빼주면 되지. 근데 요만큼이 얼마? 4. 따라서 16에서 4를 뺀 12. 전부 다 10이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 될 테고, 그 안에 원이 들어가려면 원의 지름은 최대 몇 가지 커질 수 있는 거야? 최대 12만큼 커질 수 있게 되겠지. 따라서 가장 큰 원의 원주는 얼마? 지름이 12일 때가 제일 크겠지? 원주는 거기에다가 원줄만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3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 얘가 뭐라고 알려줬어? 정사각형이라고 알려줬지만 실제로 이 도형이 뭔지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길이는 다 여러분이 구했다고 치자. 12, 12, 12, 12로. 그러면 이 도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몰라 아직. 말은 모일 수도 있어. 정사각형이 되려면 길이도 다 같아야 되고 모든 각도 90도로 다 같아야 돼. 그냥 길이만 같으면 말은 뭐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길이뿐만 아니라 종이를 접었을 땐 각도도 똑같은데 이 바깥쪽 도형이 정사각형이잖아. 이걸 선생님이 예로 들어볼게. 이거 이쪽 봐봐. 얘 몇 도? 90도지. 그럼 얘를 딱 접어서 이쪽이 되잖아. 접은 부분은. 얘도 몇 도야? 얘도 90도야. 그럼 당연히 얘도 몇 도? 얘도 90도가 된다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얘 몇 도? 이쪽 봐봐. 여기 90도. 그러면 얘랑 접었을 때 접었을 때 옮겨지는 부분이 여기지. 얘도 90도. 그럼 얘도 90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각도 전부 다 90도네. 즉 안에 들어있는 건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길이도 체크해보고 필요할 땐 각도도 체크를 해봐. 18번 문제입니다. 겹친 부분의 넓이. 여기 말하는 거야. 이게 정사각형 넓이의 8분의 1이고 원의 넓이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왠지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이거랑 선생님 비슷해 보이는데요? 16 아닐까요? 이렇게 찍지 말고 물론 이 문제는 실제로 똑같아.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아. 근데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답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실제로 내가 시험에서는 당연히 다르게 내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성 찍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풀어야 돼. 먼저 이 겹쳐진 부분이 정사각형 넓이의 8분의 1이고 원의 넓이의 6분의 1인데 원의 넓이는 아직 몰라. 왜? 반지름을 모르니까. 근데 정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한 변의 길이 알잖아. 그러면 정사각형 전체 넓이 얼마? 16 곱하기 16 하면 되지. 계산하면 얼마? 256이 나옵니다. 근데 겹쳐진 부분이 지금 얼마야? 정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 8분의 1이래.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가 얼만데? 256. 256에 8분의 1 구하면 되겠네. 256에 8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다. 얘 어떻게 계산해? 256 곱하기 8분의 1.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얘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얼마? 3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32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어차피 정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위로 좀 올라갔네. 정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8분의 1을 곱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거 익숙하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정사각형 넓이 구할 때 16 곱하기 16 해가지고 256 이렇게 구한 다음에 25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산 과정이 익숙하다면 굳이 이걸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정사각형 넓이 16 곱하기 16인데 이것의 8분의 1이잖아. 그치?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야. 그게 훨씬 더 숫자가 작고 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32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잖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굳이 곱하기를 했다가 다시 또 나눌 필요 없잖아. 이런 계산 센스도 여러분이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기를 수 있겠지. 자, 아무튼 간에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32라는 걸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의 넓이의 6분의 1이래. 원의 넓이의 6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이게 겹쳐진 부분의 넓이 32라는 거야. 그럼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원의 넓이의 6분의 1 이거 어떻게 표현해? 원의 넓이 줄여서 그냥 원이라고 쓸게. 그것의 6분의 1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이게 31에 그럼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분수의 나눗셈에서 많이 했어. 31을 6분의 1로 나눠. 그럼 32에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 192가 되겠네. 원의 넓이는 얼마? 192. 이거 이렇게 그냥 색칠할게. 얘가 얼마? 192입니다. 원의 넓이 알았으니까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192는 공간이 어딨지? 여기다 쓸게. 192는 반지름 그냥 반이라고만 쓸게. 공간이 없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은 얼마일까? 여기에다 3 곱하니까 192가 나왔대. 그러면 192를 3으로 나누면 얼마야? 64가 되겠니? 얘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똑같은 수 두 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 찾으면 되겠지. 얼마? 8, 8, 64.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종종 했었던 방법인데, 위에 있는 이 조건 봐보자. 여기 있는 이 조건.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얘랑 얘라고 했었어. 근데 겹쳐진 부분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 말은 뭐야? 정사각형 넓이의 8분의 1은 원의 넓이의 6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이 두 개 뭐가 똑같아?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정사각형과 원의 넓이가 원이라고만 쓸 걸 그랬다. 이게 몇 대 몇인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봐봐. 정사각형 넓이의 8분의 1. 얘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사각형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정사각형의 8분의 1이니까. 이것은 원의 6분의 1이래. 그럼 어떻게 표현해? 원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정사각형 대 원은 몇 대 몇인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연습했잖아. 원이랑 곱해지는 거 뭐야? 6분의 1. 원이랑 짝이 되는 거. 여기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부분에 6분의 1. 그리고 정사각형과 짝이 되는 거 얼마? 8분의 1. 따라서 세모는 8분의 1. 즉 정사각형 대 원은 6분의 1 대 8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거 6분의 1 대 8분의 1 다루기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준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 나타내주려면 분모인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되겠지. 얼마?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6분의 1과 8분의 1에 24를 곱한 수를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암산으로 처리할게. 24 곱하면 4, 24 곱하면 3 이렇게 되겠네. 정사각형과 원은 몇 대 몇이야? 4대 3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여기 16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뭐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정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정사각형 넓이는 16 곱하기 16이지. 256. 자, 그래서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 할게. 이 정사각형의 자리에다가 정사각형 넓이를 써주자. 얼마? 16 곱하기 16인 256. 자, 256 대 원은 4대 3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원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이용해가지고 비례식 풀면 이 원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 비례식 이용해서 풀면. 얘 계산을 보면 밑에다가 하자. 공간이 없어가지고 괜히 여기에다가 한 것 같아. 다시 찍고 싶진 않거든 사실. 근데 그냥 여기에다 우겨서 그냥 막 하자. 자, 원을 네모라고 쳐볼게. 자, 이거 넓이 구해보자. 자, 네모 곱하기 4는 내양의 곱이지. 외양의 곱 256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고, 네모는 어떻게 구해? 256 곱하기 3을 4로 나눠주면은 되겠네. 요렇게 되겠지, 그치? 4로 약분해보자.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64가 돼서 64에다가 3을 곱한 192가 됩니다. 아까처럼 원의 넓이가 192가 나왔지?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는 아까 했던 방법처럼 반지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은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작은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됩니까? 반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작은 원의 지름과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거든? 봐봐.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 내가 이걸 여기에다 표시해 볼게. 네모라고 이렇게 에메랄드 색으로 표시해서 민트색으로. 이 네모는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이래. 가장 큰 원은 여기 바깥에 있는 얘가 제일 크지. 얘 반지름의 2분의 1이라는 소리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작은 반원의 지름이 크다는 거야? 큰 원의 반지름이 크다는 거야?
큰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야. 몇 배 더 크다는 거야? 얘보다 몇 배 더 커? 2배 더 크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가 더 큰지 문맥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도 얼마인지 몰라. 가장 큰 원의 반지름도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가장 작은 반지름 얘의 몇 배? 2배라는 것밖에 몰라. 따라서 우리는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 여기 에메랄드색 있지? 얘를 네모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네모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얘의 2배인 얼마? 네모 곱하기 2가 되겠지. 이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거 있지 여기. 얘가 가장 큰 원의 반지름.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이 길이만 가지고 볼게. 이 길이는 얼마일까? 자, 봐봐. 이거 전체가 네모 곱하기 2. 근데 민트색 여기가 네모. 그렇다면 여기 부분은 얼마일까? 그렇지. 여기 부분은 네모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이 부분 얼마니? 이 부분은 큰 원의 반지름이었잖아. 네모의 몇 배야? 네모의 2배네. 그럼 네모랑 네모 곱하기 2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 네모 한 번 더한 거, 네모 2번 더한 거 더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모가 얼마? 3번 더해진 거네. 네모 곱하기 3. 이게 얼마? 18cm. 따라서 네모는 얼마? 6cm다. 이렇게 네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모가 뭐야?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 얘가 얼마? 6이라고. 근데 가장 작은 반원의 넓이 구할 땐 뭐 필요해? 반지름 필요해. 지름이 6이면 반지름 얼마? 3. 그치? 자,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시작하는 거 항상 잊지 말고 3 곱하기 3. 이렇게 반지름, 원줄 이렇게 곱해주는 거 잊지 말고 2분의 27. 대분수로 고치면 13과 2분의 1, 소수로 고치면 13.5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둘 다 모를 때 얘를 네모로 잡으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을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잡았었잖아. 선생님 저는 큰 원의 반지름 얘를 네모라고 잡고 싶은데요. 그러면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 네모의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잡을 때 뭔가 모를 때 뭘 네모로 할지 고민할 때 되도록이면 나는 작은 걸 네모로 잡습니다. 왜? 그래야지 얘를 네모로 잡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네모 곱하기 이렇게 뭔가 자연수 배가 되잖아. 그런데 큰 거를 네모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네모의 2분의 1 얼마가 돼? 네모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분수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좀 너희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만약에 얘를 파란색으로 쓸게. 얘를 만약에 네모로 잡았다고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 되지. 그럼 여기 얼마야? 네모가 되지. 따라서 18cm는 네모 곱하기 2랑 네모를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18cm. 이거 전체 길이가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네모 곱하기 2분의 1과 네모를 더한 게 얼마지? 애매하잖아. 물론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면 얘는 네모 곱하기 2분의 3이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분수가 나오잖아. 그럼 약간 불편하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럴 땐 둘 중에 뭘 네모로 잡아야 되지? 라고 할 때는 더 작은 걸 나는 네모로 잡는 걸 선호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생님 전 그래도 큰 게 더 좋은데요. 그럼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근데 이런 것도 보여줬을 거야. 얘는 좀 이제 방해되니까 지울게.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은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물어볼게.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은 가장 큰 원의 지름의 몇 분의 몇일까? 이것만 생각해 볼래?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은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이라 했거든? 반지름의 2분의 1? 반지름의 2분의 1. 그러니까 반지름은 일단 지름의 반이잖아. 그치? 그럼 지름 입장에서 보면 뭐야? 지름 입장에서 반지름은 지름의 반인 거야.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름의 반. 그러면
반지름의 2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이 일단 뭐야? 반지름 자체가 지름의 2분의 1이지. 이것의 2분의 1이라는 소리야. 반지름의 2분의 1이라는 소리는 지름의 2분의 1에 2분의 1. 근데 2분의 1을 친숙하게 반이라고 표현하지 않니? 그럼 이건 뭐야? 지름의 반의 반. 반의 반이면 몇 분의 몇이야? 반의 반 생각해봐. 반 쪼개고 그걸 또 반으로 쪼개. 그럼 얼마?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은 가장 큰 원의 지름의 몇 분의 몇인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게 곧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원의 지름은, 즉, 큰 원의 지름, 여기다 쓰게. 큰 원의 지름은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의 몇 배인 거야? 작은 원의 지름이라고 할게. 작은 지름. 얘의 몇 배? 4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4배. 이해되지?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은 가장 큰 원의 지름의 4분의 1이라는 소리는 가장 큰 원의 지름은 작은 원의 지름의 4배라는 거지. 자, 그래서 큰 원의 지름이 뭔지 한번 표현해보자. 큰 원의 지름은 18에다가 네모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큰 원의 지름 18에다가 네모를 더한 것은 작은 원의 지름 네모였잖아. 이것의 4배라고. 이해돼? 자, 근데 봐봐. 네모를 4번, 네모 곱하기 4는 네모를 4번 더한 거잖아. 그치? 얘가 18 더하기 네모야.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똑같대. 왼쪽 오른쪽이 똑같대. 그러면 여기 18이라는 수가 네모가 몇 번 더해져야 돼? 네모가 3번 더해진 수여야겠네. 그래야지 여기도 네모 4번, 이쪽도 네모 4번이잖아. 자, 네모를 3번 더해서 18이 됐대. 그럼 네모 얼마? 네모는 6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네모의 길이가 6. 이렇게 해서 반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넓이 구하는 거 아까처럼 하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 곱하기 반지름 3 곱하기 원주율 3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 풀이보다는 개인적으로 아까 앞에 보여줬었던 그 풀이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선분 디귿과 리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이 어딘지 보니까 여기 민트색으로 칠해진 2번과 3번 부분 여기네. 이것도 당연히 모양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접 2번과 3번을 구하기는 어렵겠다. 그럼 뭘 이용하자? 주변 도형을 이용하자. 그래서 주변 도형을 이용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도형을 찾을 땐 항상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찾아보는 거야. 여기엔 뭐가 있냐면 빨간색 테두리로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해놓은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테두리로 해놓은 이거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선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구역들 있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 먼저 뭐라고 했어? 직사각형. 직사각형 한번 구해볼까? 직사각형은 몇 번이랑 몇 번 부분입니까? 1번이랑 2번 부분이지, 그치?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잖아. 자, 얘는 1번과 2번을 더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또 뭐 구할 수 있어? 원의 몇 분의 몇? 원의 4분의 1도 구할 수 있어. 얘는 몇 번이랑 몇 번 합쳐진 거야? 1번이랑 3번이 합쳐진 거지. 얘는 1번이랑 3번 합쳐진 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있는 중요한 힌트 있잖아. 이거 이용해야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대. 색칠한 부분은 뭐야? 2번 그리고 3번. 얘 둘의 뭐가 같아? 넓이가 같아. 그렇게 하고 봤더니 여기 봐봐. 이 둘의 넓이. 직사각형 넓이는 1번 했다 2번 더한 거고 원의 4분의 1은 1번 했다 3번 더한 거거든. 근데 1번은 둘이 똑같은 거고 얘 똑같잖아. 근데 2번이랑 3번 얘 둘이 어떻대? 얘 둘이 똑같대. 그러면 1번과 2번 더한 거랑 1번에다가 3번 더한 게 이 두 개 값이 어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사각형 넓이랑 원의 4분의 1의 1이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 직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자.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해. 왜 못 구해? 선생님 직사각형 구할 수 있다면서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선 바로 못 구해. 왜?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 알아야 되고 세로의 길이 알아야 되는데 얘는 가로의 길이가 20이라는 거 알아. 근데 세로의 길이 이 길이 몇인지 압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못 구해. 그럼 원의 4분의 1은 구할 수 있을까? 원의 4분의 1. 뭐 필요합니까? 넓이 구하려면? 원이니까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지. 근데 반지름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20. 그럼 구할 수 있겠네. 원의 4분의 1 한번 구해보자. 자,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반지름 20, 반지름 20, 원주율 3. 이렇게 하면은 원의 4분의 1이 나오겠지. 약분해서 계산해 봅시다.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5. 5랑 20이랑 3 곱하면 5 곱하기 20은 100. 여기에다 3 곱하면 300이 되겠네. 원의 4분의 1이 300이구나. 그럼 얘랑 뭐랑 똑같다고? 직사각형이랑 똑같다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도 300이 되겠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근데 가로 알아 몰라? 여기 이거 모르잖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자. 자, 네모 여기에다 쓸까? 네모에다가 세로 얼마? 세로는 알지. 20.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원의 4분의 1과 똑같은 300이 나와야 된다. 그럼 네모는 얼마? 300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네모는 300을 20으로 나눠. 이렇게 20분의 300 되겠지. 약분 그리고 2분의 30은 15가 되겠네.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15. 이 길이가 얼마? 15라는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뭡니까? 디귿 리을 길이지? 요 길이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20에서 15를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5cm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